사실은 그동안 7, 8년 동안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수평적 다양성의 고교 체제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거의 일환으로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과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수용이 돼서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사실 예정이 돼 있었죠. 근데 이제 이조 장관이 새로 이제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자사고를 만드셨던 분이잖아요. 네. 다시 이제 전치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쟁점은 이제 그 내신 절대평가를 이제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이제 천명을 하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내신이 9등급으로 이제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데, 비율로 1등급, 2등급이 정해져 있는 거죠. 자사고 외고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많으니까 내신에서는 불리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 외고의 상위권 학생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현상이 약간 제약되는 면이 있는 거죠. 내신 절대평가가 되면은 잘못하면 자사고 외고로 뭐 학생들이 대거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몰리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사고 외고 일반고 전환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어떤 일반고의 회생, 이 부분 혹은 일반고 전성시대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취지에서 좀 파괴적 결과가 있을 수 있다. 내신 절대평가가 모든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평가권이 강화되고, 모든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학교에서도 열심히 하면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네. 그러나 이제 일반고와 특목고나 자사고 간에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성적 경쟁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도 자사고 외고에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이렇게 몰리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자사고 외고를 선호할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내신 절대평가라는 긍정적 제도 도입을 하되 좀 새로운 어떤 그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는 조금 그 경제적 부담을 더 들더라도 감수하겠다는 또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있는 겁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넘어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고, 그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주장했던 혁신교육진흥이 풀어야 될 굉장히 위협적 도전입니다. 이게 이제 못하면 학교에선 적당히 잠자고 학원 가서 진짜 공부를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전도 현상이 지속될 수 있는, 아니 더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심각한 위기입니다. 도전입니다. 심각한 도전입니다. 과거형 패턴으로 유지되던 공교육이 이렇게 다층적 다양한 복잡한 균열이 나타나는 양상이 이제 지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학 입시가 모든 공교육의 최후 목표처럼 돼 있거든요. 블랙홀처럼 대학 입시가 초중등 교육을 한 방향으로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제 왜곡성이 공교육을 이렇게 황폐화시키고, 그렇게 황폐화되는 속에서 자기 자식을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가르치고 싶은 그 욕구는 모든 학부모의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유형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내다 보니까 이제 일반고의 어떤 그 비정상화가 촉진되는 이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요청도 좀 드리고 싶어요. 공교육의 이런 엄청난 도전 속에서 잘못하면 공교육이 주변화될 수도 있는 이런 조건 속에서 선생님들 다시 한번 열정을 좀 되살려줬으면 좋겠다. 열정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공교육을 지켜야 된다는 책무성과 책임성을 좀 강력하게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00% 인정을 하고요. 혁신교육이 모든 것의 해결자는 아니다. 혁신교육에 그늘이 있다. 그걸 반성적으로 보면서 보완해야 된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 기초학력일 수도 있고 교권 추락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학생의 권한이 이렇게 강조되고 학생들의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에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병행론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도 그 자체로 존중돼야 되는 거고 병행해서 교사의 지도권, 교권도 그 자체로 이제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도 이제 교사의 생활지도권, 학습지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심지어는 뭐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그런 강한 제재 조치까지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노력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조치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 생기부의 기록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심각한 학생폭력,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폭력법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더라고요. 아이들 간의 사소한 충돌이나 이런 것도 폭력의 범주로 다루게 돼요.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순간 이게 굉장히 그 화해적 관계, 회복적 관계를 억제하는 지점도 있고 또 과도하게 사법적 소송을 양산하는 결과로 가는 것 같아요. 강남의 어떤 학교에서는 이제 우픈 얘기가 이제 전해지는 게 있거든요. 6명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었는데 학폭자치위원회가 열리니까 6명의 변호사가 등장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1단계로 생기부 기재는 않고 2단계로 좀 생각하면 어떨까.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교육청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생기부 기재를 둘러싼 역소송을 지원하는 정책을 저희가 고민해야 될 단계로 가지 않을까. 약간의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고교 다양화라는 것은 고교 체제상의 시장적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것은 반대로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학교 선택의 양극화, 학교의 양극화라고 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조 장관이 어떻게 보면 대학 평가 같은 거 중단을 하고 학과 선택이라든지 학과 정원을 자율화하는 것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간 부문의 자율성이라든가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 자체도 우리 시대의 하나의 과제이긴 합니다. 단지 저는 그것이 가져오는 어떤 잠재적인 부작용에 주목하면서 정책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년 전에 고교화 정책을 부활시키는 방식보다는 보수 입장에서 보면 진보가 제기하는 쟁점들을 자기 방식으로 이용해서 정책을 더 포괄적으로 재구성하는 거, 보완하는 것이 좀 필요한. 저는 제가 보완적 혁신이라고 할 때는 그 생각도 있는 겁니다. 진보의 관점에서 보수가 제기하는 부분을 비판적으로 용이하면서 진보의 정책을 보완하고 풍부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불평등을 제한한다는 이름으로 말하자면 해결화된 것만을 강요하는 방식이 안 돼야 될 것 같아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이들을 자사고에 보낼 수도 있고 외고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선택의 다양성을 중요한 거는요. 그 다양성을 이렇게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공존의 틀내에서 그게 저한테는 도전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양성이 꼽히는 공존의 교육 이렇게 이제 언어화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들 간에 있어서 어떤 능력의 차이라든지 학업 성취의 차이 같은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학교 유형의 다양화보다는 학교 안에서의 어떤 과목 선택 혹은 어떤 교육 과정의 다양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면 좋지 않느냐. 모든 일반고 학교가 특성화된 일반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고교학점제를 계기로 다양한 과목 선택권, 또 개별 학교에서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뭐 인근의 학교와의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학교 내에서의 과목 선택 같은 경우에도 영어를 잘하는 학생 경우는 바로 높은 수준의 영어를 선택할 수 있는, 고교 학점제를 계기로 어떤 다양성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으면 어떨까? 요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현재로서는. 자사고의 경우는 원래 만들어질 때 일반고의 한 일부인데 3배 수업료를 내고 별도의 교육과정을 받는 식의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된 거죠. 외고는 원래는 외국어 특화 고등학교인데 이미 이제 영어 능력 같은 경우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외고가 별도로 존립하는 게 필요한가 하는 이제 그런 교육학계의 문제 제기가 있고, 저희가 뭐 과학고, 체육고, 예술고 이걸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양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내년 2월에 이제 자사고 외고의 방향에 대해서 큰 원칙을 발표하게 되는데, 올해죠, 올해. 네, 올해죠. 그렇죠. 2월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저도 일정하게 좀 입장을 정하게 되고, 이게 이제 후속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화되는데, 이제 기존의 자사고나 외고가 향유할 수 있었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이제 일반고에도 고교 학점제를 계기로 도입이 되고 개인의 과목 선택권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자사고 외고에서 기대했던 학부모의 기대가 일반고에서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학교 유형을 존치시키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적 공론화에 붙여봐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비판의 논리로 보다는 혁신교육에 대한 어떤 자성적 원리로 설정을 했습니다. 계속 자기혁신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런 메시지를 담고자 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혁신교육이 교육의 혹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모든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킨 건 아니거든요. 교권 같은 것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든지, 기초학력 문제라든지, 이른바 협의의 어떤 학력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혁신교육의 경직성을 또 지적하는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혁신교육에 대한 반성적인 돌아봄을 통해서 보완할 것을 과감하게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완적 혁신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출발할 때 10여 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 이제 시점에 혁신교육의 시대적 환경이 달라진 지점들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시대로의 거대한 산업적, 기술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교육에서 양성해야 될 어떤 인력의 성격도 변화, 시장의 요구가 달라지고 있는 면도 있잖아요. 교육도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경계에만 갇혀서 안주할 수 없는 어느 지점이 좀 있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 얘기됐던 지구촌 사회가 굉장히 실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는 저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기후위기니 뭐 이런 새로운 지구적 도전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10여 년간의 혁신교육을 이런 어떤 새로운 미래 도전에 응전하는 방식으로 자기 혁신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수불부의 자세를 갖자, 이렇게. 혁신교육의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감한 협력을 하고, 또 비판할 부분은 있으면 비판하고, 저는 뭐 짐을 나눠질 것이 있으면 나눠지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뭐 고교 절대평가제 도입 같은 것들도 학부모의 우려나 불안이 있어서 불필요한 반대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같이 좀 짐을 지면서 큰 틀에서는 고교 절대평가의 방향으로 가되,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들에 대해서 좀 그 보완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아까 이제
자사고 외고의 존치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이비 도입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는 약간의 이제 고민이 좀 되는 지점입니다. 아이비의 경우는 교육지정에서도 입장이 좀 갈리는 경우 입장입니다. 환영의 입장과 유보적인 입장과 비판적인 입장이 이제 공존하는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 간 교육 장벽이 없어지는 글로벌 시대에 서울교육이 이제 글로벌 선진국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어떤 세계화의 도전, 교육의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지는 이 도전에 좀 적극 응전할 필요가 있고, 저는 아이비를 하나의 도전, 챌린지로 바라봅니다. 서울교육을 세계교육으로 도약하게 하는 자극제이자 촉진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아이비 탐색 단계를 설정해서 저희도 이제 아이비를 탐색하는 노력을 초중고에서 지금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초보적인 노력의 하나로 저희가 이제 조금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생각을 쓰는 교실이라는 수업 평가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시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지금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비를 배워서 아이비를 넘자. 보완적 혁신의 길이라고 할 때는 혁신교육의 기조를 유지해 가는 거죠. 혁신학교의 지속적 발전이 중요한 거고, 단지 이제 혁신학교의 지속적 발전 과정에서는 이제 아이비의 도전에 맞서서 아이비를 배우면서 혁신학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형의 자산을 유형의 어떤 그 수업평가 틀로까지 진화시켜내야 되는 어떤 미래도전이 있는 거죠. AI 시대에 조응하는 새로운 수업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실험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저는 혁신학교가 여전히 이제 그런 아이비적 도전에 맞서서 KB를 향한 여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삭감된 그 5,688억 원이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다행히 이제 예결위원장이 곧바로 추경을 요청했기도 해서 저희가 의회와 소통하면서 수정안을 내서 3월 학기부터 시작되는 신학기에 좀 부족함이 없도록 수정안을 조속히 내고 의회에서 좀 조속히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자 하고요. 이번에 삭감된 5,688억 원의 예산에는 국민의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자신의 그 가치 지향상 반드시 삭감시켜야 된다고 하는 예산만 삭감된 게 아니에요. 2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예산도 어떻게 함께 삭감되어 버리면 있고,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교육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꿈을 담은 교실 사업 같은 것도 삭감돼 버리는 이런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 하반기로 넘어간다면 추경의 의미가 없죠. 첫 단추를 좀 잘못 낀 것 같아요. 교육개혁의 핵심 의제를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추진하기도 전에 갑자기 교육감 직선제가 이렇게 전면화된 것 같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어떤 그 방법론적인 형식일 뿐이잖아요. 미래교육을 향한 교육개혁의 과제는 엄존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콘텐츠적인 개혁하고 그 콘텐츠를 운영하는 교육 그 책임자를 직선으로 뽑냐, 러닝메이트로 뽑냐는 다른 차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왜 그렇게 첫 단추가 다르게 끼워졌는지, 잘못 끼워졌는지 하는 약간의 이제 의구심이 있고요. 유보통합 같은 거라든지 연금개혁 같은 것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절박하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저는 유보통합에 기초한 4, 5세 유아 의무교육 방안까지도 이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보통합의 한 경로를 저희가 구체화해서 제시했던 점도 있습니다. 저는 보육 및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체제를 만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국민적 공론화 내지는 국민적 수기 과정을 통해서 길을 좀 개척해 갔으면 좋겠고요. 유보통화에 기반한 보육유아 국가책임체제가 핵심적인 미래교육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안 제시도 하고 함께 논의에 참여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